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작품 제목 칭칭계 15번째, 벌써 15번째예요. 36편가량 있는 작품 가운데서 거의 이제 뭐 3분의 2가량 다 하지 않았나? 3분의 2 넘었나? 3분의 2? 한 절반 조금 못 미쳤네요. 절반 가까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6편까지 10주 남았습니다. 10주. 6편까지.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아마 교육청 모의고사를 치르게 될 텐데 교육청 모의고사는 언제부턴가 연계 비연계? 100% 비연계예요. 알겠죠? 연계율 제로. 기억하세요. 네가 아무리 한 바퀴를 돌렸어도 모르는 작품 나오는 거야. 교육청은 비연계 원칙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문학작품 아무리 네가 열심히 공부했더라도 낯선 작품을 만나게 될 테니까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셔야 돼. 알겠죠?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셔라. 자, 박몽울의 층층계인데요. 시는 이미지고 이미지는 한편에 뭐라 그랬죠? 그림이다. 그림으로 연상하지 못했다면은 네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층층계가 뭐죠? 층층계. 이렇게 끊어서 읽어보면 뭐죠? 층계. 계단. 계단이 계단. 알겠죠? 계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계단이 2층하고 1층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2층과 아래층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려볼 텐데 이런 식으로 2층하고 그 다음에 아래층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층의 바닥 한번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층층계 그려주시고 이렇게 오른쪽 가로 모양으로 이렇게 계단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1층이 되겠습니다. 1층.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끝입니다. 이게 층층계예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층층계. 얘가 층층계다. 계단이요, 계단. 위층, 아래층 연결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2층입니다. 오른쪽에 써볼게요. 여기는 2층이다. 그리고 여기는 아래층인데 1층이라고 쓰지 않고 이제 아래층이라고 씁니다. 시어 그대로. 2층에는 누가 사냐? 누가 사느냐 혹은 누가 일하느냐? 주로 누가 이용하느냐? 화자인 내가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나의 이용 공간 2층이고요. 여기는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 아래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문제 없죠. 그리고 이제 2층의 의미는 뭐냐? 주로 여기는 내가 글을 쓰는 공간입니다. 글을 쓴다 라고 써볼게요. 자, 19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2층은 내가 글을 쓰는 공간입니다. 그럼 아래층은 뭐냐? 아래층은 가족들이 사는 단칸방이다. 이렇게 써볼게요. 일단 단칸방 주는 이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겠죠. 왜요? 가난하다, 궁핍하다, 가족 여럿이서 자기 방이 없어요. 알겠죠? 사생활이 없는 거죠. 혹시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 사는데 자기 방이 없는 사람 없죠. 그렇죠? 각자 다 있잖아요. 요즘은. 여기는 되게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빨간 펜으로 쓸 건데 이 위에다가 글을 쓴다 위에다가 공허감이라고 씌어 써주시고요. 중요한 표현이 되겠어요. 그리고 밑에 여기는 자 서글픈이라고 한번 또 써보시고요. 둘 다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죠? 글을 쓰면 쓸수록 아니 써도 달아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공허감. 공허감이 뭐예요? 태연님? 공허감이 뭐죠? 빌공자 빌허자 헛헛하다. 뭔가 허전한 느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글을 써도 공허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많이 돈을 못 벌어. 알겠죠? 그래서 자책감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일단 이런 정도. 그럼 왜 서글프냐? 많이 못 벌어다 주니까 단칸방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안쓰럽고 연민이 느껴지고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서글픈. 자,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로 색깔 다른 걸로 이렇게 내려온다, 올라간다 이렇게 화살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됐죠? 그래서 이제 밤 1시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 1시, 새벽 2시에 화장실 가기 위해서 부득이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그림 그릴 거예요. 여기 가족들이 이렇게 누워서 열십자로 이렇게 누워서 잠든 가족들의 모양을 봅니다. 상징적으로 이제 한 3명만 그려두도록 할게요. 가족들이 아주 평안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서글프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건데
자, 다시 덧붙여 그립니다. 이렇게 측면 벽을 한번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고, 여기 창문을 하나 만들 건데, 창을 하나 만들 건데, 이렇게 좀 큰 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통유리창 느낌으로 이렇게 창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 안에, 이 유리창 안에, 새카만 유리창 안에 화자가 비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글을 쓰는 화자의 모습을, 앉아서 글을 쓰는 화자의 모습을 이렇게 끝이 뾰족한 글, 자, 펜이라고 생각하시고, 원고지 모양으로 바닥에 칸칸이 그려진 원고지를 하나 또 그려주시고, 이때 이제 여기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제 색깔 다른 걸로 화살표, 유리창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자, 아버지라는 것이 여기에 딱 비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의 모습이 여기에 비치겠죠? 이 시의 주제는 아버지의 자식사랑, 헌신, 부성애입니다. 부성애. 구성애야, 부성애야. 구성애는 뭐 강사 이름이고요. 부성애. 그래서 이제 색깔 다른 걸로 층층계는 부성애에 관한 시이다. 부성애. 아버지의 자식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헌신. 이걸 이야기하는 시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비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정말 보잘것없다 그런 뜻으로, 자, 이 시의 맨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자, 교재에서 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왼쪽 맨 아래군요. 왼쪽 맨 아래줄로 가봐. 그러면 이런 식구가 나옵니다. 뭐라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걸 그대로 쓸 거예요. 여기다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자, 써볼게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자기 만족 이해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만족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못했다, 이거거든요.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끝나는 시예요. 가족들을 물질적으로 풍요한 상태에서 잘 건사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면서 자기 잘못이라고 자책하는 그런 시예요. 알겠죠? 아버지의 자식들을 위한 헌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작품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준비됐죠? 자, 갈게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으로 끝났죠. 첫 행 갑니다. 적산가옥 나왔습니다. 적산가옥에다가 네모 처리 띠릭 하시고 시대적 배경이라고 쓰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싸한 강의를 영상으로 본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남느냐? 전혀 아니에요. 네 손끝으로 그리고 써야 돼요. 알겠죠? 네 손끝으로 쓰지 않으면, 창원님 아시겠죠? 꼭 써야 됩니다. 써야 돼요. 안 쓰면 기억을 못 해요. 알겠죠? 시대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일제치하일까요? 해방 직후일까요? 해방 직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냐? 적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의 줄임말이에요? 적들이 남긴 거예요. 적국. 적대 국가가 남긴 재산. 줄이니까 뭐가 돼? 적산이 되는 거거든요.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일본이 떠나갔잖아. 적대 국가인 일본이 떠나갔죠? 그들이 남긴 재산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뭐 가옥, 집이야, 집. 가옥은 뭐죠? 집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가 남기고 달아난 집 따위를 적산가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치하에서 이런 단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일제치하에서 이런 단어 쓸 수가 없지. 왜냐면 일본을 적이라고 어떻게 말할 건데. 그렇잖아요. 해방 직후인 거죠. 자, 그리고 구석이 짤막한 층층계라고 했는데 이거 뭡니까? 줄였네요. 줄였어. 자, 말줄임표 생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생략을 통해서 여운을 남긴다. 기본적인 거 하나 체크해 두고요. 층층계가 이제 중요한 소재니까 요거는 형광펜으로 이제 또 색깔을 딱 해 두시고요. 층층계가 요렇게 대조적 공간 사이를 오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층층계라고 하는 건 빨간 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시작 계기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 작품을 어쩌다가 쓰게 됐을까요? 층층계 오르내리다가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층층계라고 하는 것은 시작, 무슨 말이에요? 시를 창작한 계기, 이 말이에요. 시를 창작한 계기. 그래서 층층계 오르내리다가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구체적 경험,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자,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죠.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선지를 만들 수 있죠. 층층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2층에서 라고 했는데 검정색으로 괄호 처리할게요. 2층. 2층은 누가? 내가, 화자가. 그 다음에 뭐 하는 공간이라고 그랬죠? 글을 쓰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화자의 작업 공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작업 공간. 화자의 작업 공간이다. 이렇게. 그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위와 아래 반대 개념이잖아요. 2층이 있고 아래층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대조적 공간, 공간의 대조적 공간, 대비되는 공간 이렇게 이제 나올 건데 일단 이런 정도만 써두시고요. 자, 글을 쓴다에다가 밑줄만 그어 놓겠습니다. 글을 쓴다. 자, 2층이라는 공간이 작업하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써볼게요. 화자의 직업, 글을 쓴다. 화자의 직업은 뭐 작가다. 이제 방공호 선생님이 이제 시인이니까 뭐 괄호하고 시인이라고 이제 써도 되겠습니다. 자, 나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표면적 화자예요, 이면적 화자예요? 표면적 화자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표면적 화자 나. 자, 밑으로 내려가서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감 했는데 형광펜. 자, 오른쪽 그림 보시고요. 2층에서 화자인 내가 느끼는 감정 뭐였죠? 공허감. 허망하다. 허망하다. 다 텅 빈 것 같다. 이런 건데, 자, 공허감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하신 다음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표시를 한번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자, 공허감, 형광펜으로 색깔하시고, 마이너스. 부정적 정서, 감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 다른 걸로, 시험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해볼 텐데, 쌓이는 이라는 말과 공허감이라는 말을 같이 연결해서 물결표 해보는 거예요. 수특 사용설명서에는 없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님, 공허감은 추상이에요, 구체예요? 추상이에요, 구체예요? 추상적인 거죠. 감정이니까. 공허감 어디 있어? 가리켜봐. 가리킬 수 없죠.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 관념인 공허감을 눈앞에 보이는 쌓이는 대상으로 표현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떠올라야 되는 게 3종 세트가 이제 떠올라야 되는 거죠. 창원님, 읽어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창원님한테 시켰던 것 같은데. 자, 추상적 관념의 땡땡땡. 자, 3종 세트. 형구, 감형구. 뭐라고요? 형구, 감형구. 자, 읊어봐. 시작. 감은요? 감각화. 잘하셨어요. 형은요? 그렇죠. 형상화. 잘하셨어요. 오늘 컨디션 괜찮네요. 네, 창원님. 마무리할게요. 구는요? 그렇습니다. 이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빨간 펜으로 세로 선을 긋는 거예요. 형구, 감형구. 기억하시라. 이렇게. 알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만질 수 없는 것인데 눈앞에 쌓여서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표현했으니까요.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소소한 것들 정리합니다. 철원 밑줄 비운지 알아보시겠죠? 그리고 이제 가랑잎이라고 하는 것은 세모 처리하고 마이너스 느낌이라는 것을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가랑잎, 그러니까 이파리가 막 쌓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옮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앞에다가 선풍기를 갖다 댄다 할지 아니면 뭐 붙이질을 한다 할지 발로 걷어차면 금방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가랑잎처럼 쌓인다는 얘기는 금방이라도 없앨 수 있는 이런 의미예요. 이 가랑잎이라고 하는 게 일시적 존재인 거거든요. 마치 글을 써도 뭐예요? 자, 써도 밑줄 2번 나왔죠, 그쵸? 1번, 2번 나왔으니까 반복이죠? 쓰시고 무엇의 반복이죠? 써도라고 하는 시어의 반복이에요, 그쵸? 시어의 반복인 건데 돈을 벌기 위해서 글을 막 쓰긴 쓰는데 공허감만 막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가랑잎처럼 쌓이는 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금방 사라졌다가 또 쌓이고 금방 쌓였다가 또 사라지고 이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동시에 돈을 벌기 위해서 써도 아무리 써도 뭐예요? 돈이 많이 모이질 않고 알겠죠? 금방 사라져버려. 그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써버리니까 뭐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내일이면 그래서 이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뭐죠? 써서 남긴 글을 얘기하는 거죠. 글이 내일이면 집회가 된대요. 집회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시고 내가 쓴 글이죠. 화자가 쓴 글은 집회가 된대. 뭔 소리예요? 글을 쓴 대가로 받는 돈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글을 써서 받는 대가. 세 글자로요? 상현님,
자는 거 아니에요? 자는 거 아니죠? 세 글자 뭡니까? 글을 써서 받는 대가 원고료 돈이에요. 돈. 돈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받은 돈을 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설명서에는 용처라는 말을 씁니다. 용처, 사용처 세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공납금의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공납금 동그라미. 원고료 받았어. 이제 월급같이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럼 공납금의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원고료를 쓰는 용처 1입니다. 그래서 용처 1이라고 써볼게요. 나중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용자 위에다가 사라고 써볼게요. 사용처.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쓰겠죠. 어린 것에다가 밑줄 긋고 자식들이겠죠. 자식들이 쓰는 자 교육비, 학비 이런 뜻의 공납금이에요. 옛날에는 이 학교에다가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중학교까지만인가? 아무튼 그 학교에다가 돈을 내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학원에 돈을 내는 것처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납금. 자, 그다음 시량대야 사량대야. 시량대 동그라미. 자, 용처 2번이 되겠어요. 밑에 뜻풀이 보세요. 자, 보면은 이제 한자를 이렇게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식량할 때 량 있죠. 식량할 때 량. 여기 이제 식량할 때 량이에요. 식량.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은 나무 목자가 들어갔잖아요. 장작다 위에 뗄감을 얘기하는 거야. 시자가. 알겠죠? 한자예요. 이건 대금할 때 어디에 쓰는 돈이라는 뜻의 대금의 대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뗄감과 밑에 뜻풀이 있지만 뗄감과 식량. 자,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시량이라고 한자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면 어디다 쓰는 거야? 애들 교육해야지. 그리고 당장에 뭐야? 난방 일할지, 그 다음에 밥 먹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야. 쌀 사야 돼, 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용전 동그라미 3번이라고 번호 붙일게요. 용전은 전자가 돈 전자예요. 그래서 칠판 보시면은 세금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것일 수 있겠군.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용돈을 용전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세 줄 묶어가지고요. 대꾸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꾸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대꾸. 선생님이 이제 올해부터는 이 거금을 들여가지고 휴대폰과 연결되는 무선 마이크를 장만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결석을 하거나 부득이 조퇴를 했을 때 수업 못 들은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촬영을 아무리 해봤자 소리가 음질이 별로 좋지 않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만을 했어요. 깔끔하게 목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들려요. 본 사람은 알겠지만. 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일일이 못 챙겨 드려도 결석, 조퇴 등의 이유로 강의를 못 들었다. 그럼 어떻게? 유튜브 채널 가셔가지고 재생 목록에서 24, 20 EBS 수트 그걸 찾으면 돼. 뭘 찾으라고요? 24 아래 줄표 EBS 수트. 이 재생 목록 아래에 다 있으니까 문학은 그걸로 다 필기를 꼭 하셔야 돼. 필기를. 알겠죠?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대꾸라고 했는데 어느 것은 뭐의 뭐, 어느 것은 어떠한 뭐, 어느 것은 뭐 어떠한 뭐 이런 식으로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다.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이다. 이렇게 이제 달리 말할 수도 있어요. 동일한 대상인데 표현만 좀 달리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문장구조의 반복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둘, 세 가지 명사로 세 가지를 나열했기 때문에 뭐 열거법이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 2, 3 이렇게 이제 나열하는 방식이니까요. 자, 다음 밤 1시 혹은 2시라고 했는데 새벽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칠판 그림 보시고 층층계 오르내리는 시간이 되겠어요. 밤늦게까지 글 쓰고 있다가 이 화자가 이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기 위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그 시간이 새벽 1시, 2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 계속 갑니다. 용변을 하려고 이제 화장실 가려고 말이에요. 화장실.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은 그랬는데 자, 아래층에다가 괄호 처리 딱 하시고 위에 아까 괄호 처리한 거 있죠? 2층 찾아가지고 양방향 화살표 그 다음에 대조적 공간이라고 써볼게요. 자, 쓰신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양방향 화살표 만들어놨는데 뭐 한쪽이 긍정적이고 다른 쪽이 부정적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위에 있고 물리적으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대조적인 공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굳이 또 따지자면 이제 여기 각 공간을
사용하는 공간을 이용하는 용도가 생계 활동을 한다. 여기는 휴식을 취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용상, 기능상으로도 DB가 되기도 하는 거죠. 한쪽은 생계 활동, 아래는 휴식. 이렇게 하면은 되죠. 여기 잠드는 공간이니까. 여기는 깨어서 일하고, 여기는 잠들어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깨어서 일하고, 잠들어 휴식을 취하고. 아무튼 대조적 공간 이렇게 물리적으로나 내용적, 기능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내려가면 자, 밑줄 딱 그어놓으시고요. 아래층은 단칸방 했습니다. 자, 단칸방에다가 빨간 펜으로 세모 처리 마이너스 하셔야겠죠.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살기 때문에 가난의 부유에 가난 그리고 궁핍 이렇게 못 사는 어려운 살림살이 뭐 이렇게 이제 풀어서 나올 수 있겠죠. 자, 온 가족은 잠이 깊다. 잠이 깊다에다가 밑줄만 그어놓을게요. 아까 글을 쓴다. 그리고 잠이 깊다. 여기는 휴식의 공간입니다. 자, 서글픈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갑니다. 서글픈. 이제 가족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서글프다. 자, 부정적 정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연민, 그 다음에 안타까움이라고 쓰십니다. 연민, 안타까움이라고 쓰시고 서글픈 감정이 들어요. 대상을 보고 있으면, 이 가족들 보고 있으면은 서글프다는 느낌이 들어. 왜 그러냐 했더니, 자, 물질적 풍요 제공이라고 써볼게요.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해야 하는 그 가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제공 옆에다가 X라고 쓰시면 X. 못해줘서 미안하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사는구나. 짠해 보이는 거야. 안타까워 보이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저 무심한 평안함 했어요. 동그라미 하시고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냐? 아가 뭐예요? 영탄법, 감탄사다. 영탄법. 자, 써주시고 긍정적, 부정적 의미의 영탄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탄식, 애효, 유유 이런 거죠. 난 다시 층층계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간다 했습니다. 올라간다에다가 밑줄. 이 시는 그러니까 내려왔다 올라간 이야기예요. 어디로요? 2층으로요. 자,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괄호하고 나와 있는 이 문장 속에서 고개사들이 등장합니다. 동그라미. 화자와 유사한 대상일까요? 대비되는 대상일까요? 시작. 유사. 자, 고개사들은 화자와 유사한 대상이다. 화자와 유사함. 그리고 또 뭡니까? 화살표, 비유라고 쓰시는 거예요. 화자 자신을 저기다가 빗대 표현했습니다.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속성? 위태롭게 생계를 이어간다. 아슬아슬하게 생계를 이어간다. 이렇게 고개사는 외주를 타거나 아시겠죠? 배경음악은 하이보이가 되겠죠. 외주를 타거나 아니면 공중분해를 막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중분해를. 그렇지 않아요? 위태롭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태로운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볼게요. 비유하는 건데 괄호하고 위태로운 생계활동 이렇게 써볼게요. 위태로운 생계활동이다. 한쪽은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어야 하는 고개사들이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작가 혹은 시인인데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당장에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당장 굶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고개사들, 내일 당장 굶을 수도 있는 작가. 이해되시죠?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고개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밑줄 딱 그어보시고 근데 지쳐 마이너스. 왜 갑자기 이 표현이 나왔느냐? 자, 빨간 펜으로 쓸 거예요. 여기 이제 괄호 안에도 마찬가지고 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둘을 묶어서 저 위쪽에 2층으로 올라간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뭐예요? 내려오는데 자, 요거 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쓰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쓰냐면요. 이 자체가 아버지의 써볼게요. 아버지의 자, 가족들을 위한 헌신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라는 거를 둘 모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화자는 지금 올라가는데 왜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지? 이건 뭘까요? 내가 볼일 보고
작업장으로 다시 올라갈 때 내가 아까 이 층계를 밟고 내려오면서 고개사들의 심정으로 내려왔었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아, 내가 직전까지 볼일보러 내려오기 전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었었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밑으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노인이라고 했는데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 괄호 처리.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 괄호 처리하겠습니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다가 괄호 처리 딱 하시고 이것도 이제 비유예요, 비유. 왜요? 골목이라고 다른 범주에다가 지금 빗대어 표현한 거잖아요. 뭔데요? 비유 땡땡 하시고 화자의 어려운 살림살이라고 써볼게요. 화자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막장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막장이 뭐예요? 탄광에서 더 이상 그 채광을 할 수 없는 마지막 벽을 막장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서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어. 막막해. 벽 앞에 부딪혔어. 이런 느낌이니까 어려운 살림살이를 빗대 표현한 거다. 비유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새까만 유리창이 나옵니다. 새까만 유리창에다가 네모 처리하시고 기능을 쓸 거예요. 자, 그림 보시고요. 새까만 유리창이라고 하는 게 칠판 보시고 그림에 이게 새까만 유리창이거든요. 유리창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데 마이너스 태도를 갖고 바라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새까만 유리창에 네모하신 다음에 기능은 매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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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개체. 매개체는 매개체인데 자, 자책감을 얻게 되는 매개체다.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자신의 현실, 현재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인데 핵심은 뭐냐면은 자책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런 거거든요. 자, 다시 색감안에다가 색깔 다른 것으로 물결 표하신 다음에 색채어 내지는 색채 이미지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색채어를 통해서 자책감을 얻은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준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자, 수척한 밑줄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 수척해요? 밤새도록 글을 쓰니까 생계활동하느라고 이렇게 수척한 모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이제 색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화자 자신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형광펜으로 색깔 띡 하시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림 보시고 어떤 아버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아 인식. 알겠죠?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 자아 인식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표현이니까, 그쵸? 네가 아버지라고? 니깎게 아버지야?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니깎게 아버지냐?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감하고 이제 연결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로 갑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제 역할을 했다 못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부족한 아버지. 이런 얘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나의 어린 것들은 외놈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빵에서 했는데 자, 외놈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빵 괄호처리. 자, 이렇게 길다랗게 나와 있는 거 앞쪽에 있는 뭐하고 연결되는 거죠? 적산가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쵸? 적산가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라고 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 자, 날무처럼 했는데 비유인지 알아보시겠죠? 그쵸? 날무는 뭐 이렇게 가공하지 않은 생무 그 무를 주세요 할 때 그 당근, 고추, 양파, 마늘 같은 채소예요. 자, 푸른 쪽쪽에다가 밑줄 띡 긋고요. 음성상징어라고 쓰겠습니다. 음성상징어. 얼어붙은 상태의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얼어있구나 밑줄 딱 긋고요. 구나 동그라미 영탄법인지 알아보시겠죠. 이때 귓전을 간지리는 낯익은 멜로디가 있습니다. 소정님, 자, 뭐가 귓전을 자꾸 간지럽히지 않습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송이 있잖아요. 읊어보세요. 시작. 구나, 노라, 도다, 로다. 자, 요런 것들 가운데 구나가 들어갔으니까, 자, 감탄형 종결음이 쓰여서 영탄법.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영탄법이 쓰여 있는데, 역시 긍정적, 부정적 의미, 에쇼, 유유, 이런 느낌의 마이너스다. 얼어있구나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궁핍, 가난, 헐벗음, 막 이런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쵸? 누가?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외놈들이냐? 나의 어린 것들이냐? 주어 누구야? 얼어있다. 누가 주어야?
나의 어린 것들, 자식들이 얼어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식들이 얼어있다라고 표현한 거니까 내가 못 먹이고 못 입혀서 이 지경에 처했구나 라고 자책감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